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9일 목요일 JCM 모닝 뉴스입니다. 울산 남부경찰서가 울산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마약사범 55명을 붙잡았습니다. 이 가운데는 조직폭력배와 10대 미성년자도 있었습니다. 이 수사는 지난해 7월 마약을 투약한 울산의 주부가 자수하면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박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일 남구 삼산동의 한 모텔. 테이블 위에 기다란 빨대가 놓인 병이 놓여 있습니다. 필로폰이 든 봉투도 있고 테이블 아래에서 비슷한 형태의 병이 또 발견됩니다. 필로폰을 가열해 연기를 흡입하는 일명 후리베이스 방식의 투약기기인데 태국인 여성 3명이 이 기기로 필로폰을 투약하다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CCTV 사각지대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나 아파트 화단 등에 판매책이 마약을 숨겨둔 후 매수자들이 직접 찾아가게 하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거래했습니다. CCTV 영상이 한 달치만 저장되는 것을 이용해 CCTV가 있는 장소에는 한 달 전부터 마약을 미리 숨겨놓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7월 한 가정주부의 자수를 시작으로 수사에 들어간 울산 남부경찰서는 필로폰과 합성 대마를 유통한 36명의 마약 유통책과 19명의 투약자를 검거해 이 가운데 49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활용해 서울과 부산, 울산 등 전국에서 점조직 형태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필로폰 유통책들은 지역 선후배 또는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자들로 사전에 연락책, 배달책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필로폰을 판매해왔고 압수된 마약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국내에 반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범들이나 관련자들 진술을 보면은 부산 쪽 성박을 통해 가지고 밀반입하는 경우도 있고 그 서울 영등포 쪽에 조선족 등을 통해 가지고 전달받아 가지고 국내에 유통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식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압수된 마약은 필로폰 95g과 합성 대마라고 불리는 신종 마약 670ml, 필로폰은 3,200회, 합성 대마는 10만 회 정도 흡입할 수 있는 분량으로 1억 5천만 원 상당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합성 대마 액상은 이렇게 시중에 파는 전자담배 기기를 통해 쉽게 흡입할 수 있습니다. 마약 공급 총책 40대 A씨는 지난해 11월 동남아로 출국한 뒤 아직 입국하지 않고 있으며 경찰은 A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총책 A씨에 대한 송환과 검거에 주력하고 공범이 더 있는지 추가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울산 온산 국가산단 확장단지 개발 사업이 2023년 제2차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울산 온산 국가산단 확장단지 개발 사업은 과포화 상태인 온산 국가산단을 확장하기 위해 총 사업비 6,521억 원을 투입해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울주군 항담리 일대 148만 제곱미터 규모의 확장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내년까지 진행될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온산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과 편입부지 보상에 이어 오는 2030년까지 부지 조성 공사 등의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최근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2차 전지 산업을 활용해 울산 주력 산업의 신르네상스를 펼치기 위한 사전 구축 작업이 요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울산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이상일 박사는 경제사회 브리프에서 석유화학 등 울산 지역 주력 산업이 점진적 하락 추세인 반면 울산의 2차 전지 수출액은 지난해 22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해 2025년에 비해 무려 87배 성장하며 차세대 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박사는 이에 따라 2차 전지와 울산의 주력 산업 간 밸류체인을 구축할 때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도모할 수 있다면서 2차 전지 종합지원센터 구축과 2차 전지와 주력 산업 간 기술 융합 커리큘럼 개발 등을 통한 신산업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호영 울산경찰청장이 본격적인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어제 침수 위험 지역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였습니다. 이 청장은 지난 태풍 차바로 침수 피해가 컸던 태화시장 등을 방문해 침수 피해 최소화 대비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또 잦은 침수로 교통불편 신고가 많은 시내 잠수교와 상방 지하차도를 방문해 강물이 범람할 경우 교량 통제 등의 상황도 점검하며 철저한 사전 대비를 주문했습니다. 노동당 울산시당은 어제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중단하고 버스 요금을 무료화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울산시가 오는 7월 4일 물가대책위원회를 갖고 현행 버스 요금을 카드 기준 1,250원에서 1,500원으로, 현금 기준 1,300원에서 1,600원으로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이는 세종시가 2025년 1월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전면 무료화하는 것과는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울산시의 재정지원금 투명성만 확보돼도 요금 인상은 필요 없다면서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철회하고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와 버스 요금 무료화를 시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제17회 울산 조선해양의 날 기념식이 어제 울산시의 스마트 선박 울산 태화호에서 개최됐습니다. 기념식은 김두겸 시장과 한영석 HD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부회장, 유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 기조 강연, 울산 태화호 운항과 투어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유공자 표창에서는 대형 엔진 2억 마력 달성에 기여한 공로로 HD 현대중공업 한주석 부사장에게 울산시장 공로패가, HD 현대중공업 이현찬 기감 등 13명에게는 울산시장 표창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임근태 책임연구원 등 3명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과거 부정채용 논란이 일었던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사건과 관련해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이 사뭇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시 부정합격으로 해고당한 직원들이 채용비리 관련자들이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며 부당한 해고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정당한 해고라고 판단했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전혀 없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2013년에서 2015년 사이 채용비리 의혹이 있었던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경찰 수사 결과 면접 점수 조작 후 8명이 부정 합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당시 울주군수와 공단 이사장 등 6명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 재판에선 모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이에 공단 측은 부정 합격자 8명을 해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 결과가 뒤바뀌었습니다. 부정합격된 이들에게 부여된 점수가 객관적으로 받을 수 있던 것보다 부당하게 높았는지가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가 선고됐는데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피고인 중 1명이 사망하면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그러자 해고를 당한 A씨 등 2명이 부정채용 행위가 없었던 것이 밝혀졌다며 공단 측을 상대로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A씨의 경우 지난 2013년 무기직 채용에 이어 2015년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청탁이 있었고 정규직 자격 요건이 되지 않는 A씨를 채용하기 위해 공단 이사장이 무리하게 자격 요건을 완화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또 공단 본부장의 며느리인 B씨 역시 결혼을 앞둔 시점의 채용 과정에서 예비 시아버지인 본부장의 입김이 작용해 합격한 것으로 봤습니다. 앞서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것만으로 채용과 관련해 부정행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공공기관인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은 채용 과정에서 균등한 기회와 공정성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해고자들도 유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이번 판결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중구 지역 주민대회 조직위원회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병영 외솔 한글 역사 문화마을 조성 조례안에 조속한 원안 통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해당 조례안을 청구한 이후 1년 2개월 동안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중구청과 구의회가 해당 조례 제정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주민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울산시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가 어제 울산공고 체육관에서 개회식을 갖고 오는 30일까지 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대회는 울산공고와 울산해인학교, 현대패션전문학원 등 울산 지역 6곳에서 열리며 가구 제작과 기금속 공예, 컴퓨터 수리, 화훼 장식, 점역 교정 등 20개 직종에 116명이 출전해 기량을 겨룹니다. 직종별 금은 동상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메달, 격려금과 함께 2년간 해당 직종의 기능사 실기시험이 면제되며 특히 금상 입상자에게는 오는 9월 경주시에서 열리는 제40회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에 울산시 대표 선수로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울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확보한 특별교부세가 크게 늘었습니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8등 어울림 드림센터 조성사업 8억 원을 비롯해 총 4개 사업에 18억 원을 확보했으며 권명우 의원은 동구 관내시설 개선 및 안전을 위한 청소년 시설 확충 사업 12억 원 등 특별교부세 1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박성민 의원도 복산 사거리 상습 침수구역 정비사업 7억 원 등 중구지역 사업비로 총 27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 진화해수욕장이 다음 달 1일 개장합니다. 진화해수욕장은 이날 개장식을 시작으로 오는 8월 말까지 62일간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합니다. 개장 기간 해수욕장과 공영주차장 간 무료 순환버스가 확대 운영됩니다. 또 샤워장과 파라솔, 구명조끼 등도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울주 해양 레포츠 대축전과 진화 해변축제, 서머 페스티벌 등 다양한 여름 행사도 펼쳐집니다. 김용길 울산 신용보증재단 신임 이사장 임명식 수여식이 어제 시장실에서 열렸습니다. 신임 김 이사장의 임기는 오는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2년간이며 앞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는 업무 집행을 총괄 관리하게 됩니다. 김용길 이사장은 지난 1985년 IBK 기업은행에 입사해 30여 년간을 금융인으로 일해왔습니다.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중구 반구시장에도 수요장이 첫 개장했습니다. 상점가형 시장이었던 이곳에 앞으로 많은 손님을 끌어올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나래 기자입니다. 중구 반구동의 한 전통시장입니다. 싱싱한 과일들과 먹음직스러운 음식이 매대에 한가득 올려져 있습니다. 명절이 아닌데도 모처럼 손님들이 북적이는 모습입니다. 상가형 시장이었던 이곳에 요일장이 첫 개장했습니다. 앞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외부 상인 30팀과 내부 상인 4팀, 반구시장 상인회원 4팀을 꾸려 수요장을 개장합니다. 우리 반구 일동뿐만 아니라 중구 전체 우리 사시는 주민들이 반구시장에 오셔가지고 좋은 물건 구입해 주시고 또 우리도 거기에 부응해서 좋은 물건으로 값싼 물건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매섭게 오른 물가에도 신선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손님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이 방구시장이 잘 된다는데 안 됐는데 지금 이래 하니까 좋네. 가격도 많이 싸고 참외 이래 그죠? 이런 거 10,000원에 20,000원 정도가 어디 있어요. 상가 안에서 물건을 판매하던 기존 상인들도 매대를 들고 나와 손님몰이에 한창입니다. 시장에는 가격도 아무래도 기존 전보다는 좀 싸게 많이 드리니까 또 오시면 아무도 또 시장이 잘 되면 경매도 잘 되잖아. 올해 전통시장 경기체감지수는 지난달 63.2로 전월 대비 6.3포인트 올랐지만 5월 전망 경기지수인 79.8에는 훨씬 미치지 못했습니다.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곳이 옛 명성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 울산시의회 강대길 부의장이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모듈러 임시교사 사업에 대해 폭리 수준의 가격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듈러 임시교사는 조립형 이동형 교실을 말합니다. 강 부의장은 지난해 구매한 교실당 단가가 1억 4천만 원 수준이었던 것이 올해에는 2억 2천만 원으로 1년 사이에 57% 인상이 이루어졌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부의장은 모듈러 교실의 가격 인상은 최근 원자재값 상승도 있지만 모듈러 시장의 독과점 수준의 구조적 문제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울산시의회 권순영 의원은 시설공사의 하자 관리에 따른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울산시 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교육감의 책무 및 조례의 적용 범위를 비롯해 시설공사의 하자검사와 지도점검, 그리고 시설공사의 통계관리와 관련 자료 공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권순영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오는 제240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7월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울주군이 올해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수렴한 주민 건의사항 10건 중 8건 이상을 정책에 반영합니다. 울주군은 지난달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한 주민과의 대화에서 수렴한 233건의 건의사항 중 86.7%에 달하는 202건을 군정에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분야별로는 도시건설 관련 건의가 1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안전환경이 45건, 행정분야가 36건, 농업경제가 28건, 복지가 10건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어제 울산대학교 병원에 가정형 호스피스 사업 운영 지원금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전문 교육을 이수한 의료진이 말기 암 환자 가정을 직접 방문해 의료 행위를 하는 것으로 울산 지역 전문기관은 울산대학교 병원이 유일합니다. 어제 전달된 기탁금은 의료장비 대여 서비스와 돌봄 서비스 제공과 교육, 방문 차량 운영 지원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울산시 복지가족진흥 사회서비스원이 주관한 제1회 사회보장 포럼이 어제 실회 의사당 1층 시민홀에서 사회복지시설기관 종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울산시 사회서비스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열린 어제 포럼에서는 서비스원 박혜경 연구위원이 주제 발표를 갖고 울산의 사회보장과 관련한 전반적인 특징에서부터 청년들의 욕구와 사회보장 정책의 분석 방법 등에 대한 문제를 진단했습니다. 이어 포럼에 참석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0인이 원탁 토론회를 갖고 울산 지역 사회보장의 전반적인 현안에 대한 해법 모색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펼쳤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